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시장을 보고 있자니 조금은 착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 후반에 주요 이벤트들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내일은 일본의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시장이 조금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내려가더라도 조금 안심이 됐을 것 같은데 이미 그 직전부터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더 내려가려는 걸지 아니면 여기에서 오히려 잘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날지 전문가님의 의견들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한 채로 장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은 다시금 이 오라클발 AI 투자 회의론 여기에 발목이 잡히면서 기술주들 이 AI 진영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라클이 추진 중인 100억 달러 규모의 미시간 데이터 센터 건설 사업에서 주요 파트너사인 블루아울과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라클이 이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하고 나서기는 했지만 주가 하락까지 방어하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한 덕분에 이 기술주들의 급락세가 애프터마켓에서는 조금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과연 다음 정규장에서 마이크론의 호실적에 화답하는 흐름이 나타날지 아니면 오늘 밤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한번 또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은 대장격인 코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까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밤 사이에는 비트코인과 나스닥 지수가 또 상당히 흡사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요. 나스닥 지수가 조금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던 장 초반대에는 비트코인 가격에서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앞서 짚어본 내용, 오라클발 악재가 시장에 퍼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기 시작하더니 뒤이어 비트코인의 가격도 직전에 쌓아 올렸던 상승분을 다 토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번 주 저점이었던 85,300달러까지 다시 한번 터치하는 모습 나타났다가 지금은 여기에서 소폭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소진 상태에 가깝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약한 매도세에도 가격이 조금은 쉽게 하락하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더 우세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의 중론인데 섣부른 저가 매수 혹은 추가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추세 회복을 하는지 이 여부부터 꼭 확인하는 전략들 챙겨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비트코인이 조금 휘청이니까 알트코인은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해서는 4% 넘는 하락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급격한 거래량 감소가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이더리움의 거래량 34% 급감했습니다. 시장 참여도가 뚜렷하게 위축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파생 상품 시장 전반에서도 대규모의 롱 포지션 청산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은 이 라운드 피겨가인 3,000달러에서 조금은 다시 멀어진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주요 이평선들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의 환경에서 단기간 내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거래량이 확인되는지부터 이더리움의 관점에서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또 너나 할 것 없이 다시 한번 내림세 그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1.4%가량 하락하면서 아까 85,300달러까지 내려갔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죠. 하지만 아직도 약한 흐름 86,300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조금 큽니다. 3.8% 하락하면서요. 현재는 2,839달러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XRP도 3% 가까이
가깝게 하락세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퍼리퀴드 수익 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폭의 짙은 낙폭을 나타내고 있고 이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 밈코인 단에서도 전반적으로 하락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의 하락이 어느 정도는 진정이 돼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더라도 조금 안심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밤까지의 흐름을 조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하루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님의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 방송은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의 전략들 계속 받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번 한 주 동안 전문가님의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전문가 시문입니다. 코인 시장이 연일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미국의 CPI 지표, 그리고 내일은 일본의 금리 결정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에 있을 일본의 금리 결정,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목금 이틀에 걸쳐서는 우리 시장이 조금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에서 발표될 예정이고요. 내일은 일본의 금리 결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금리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인상이 되겠지라고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의견들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의 BOJ 특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그만큼 시장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네. 금리 인상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매를 조금 세게 얻어맞게 될까요? 우선은 이제 오늘 발표될 CPI 지표부터 좀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 달에 그 CPI 지표가 PPI 지표가 발표됐거든요. 그때 뭐 양호하게 나왔으니까 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에 선행하다 보니까 그쵸. 그래도 좀 안정되게 나와서 이번에 뭐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게 크게 뭐 인상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는 예측치가 3.1%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예측치대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부합하는 있고.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네.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 뭐 커다란 충격이나 뭐 호재거리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내일 일본 금리 결정이죠. 그쵸. 뭐 금리 인상이 0.25%포인트는 뭐 확정된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근데 미리 이제 10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확인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캐리 청산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물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확인하시고 내일 일본 총재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까지 좀 확인하시면 우리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악재는 이번 주 금요일로 인해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번 주가 조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본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이 우리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건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오늘 친절하게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디테일한 얘기들 지금부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시죠. 일단 지금 일본 은행이 어느 정도의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건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뭐 0.55%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0.25% 내일이면 0.25%포인트 인상을 할 거고 네. 그리고 2026년도까지는 1%까지 올린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은행이 ETF도 보유 자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것을 100년에 걸쳐서 이제 전부 다 매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뭐 100년에 걸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물량이 상당히 크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리 시장에 큰 충격파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채가 잘 안 팔리니까 일본에게 미국 국채를 사라고 강요를 좀 했었거든요. 약간 떠넘겼군요. 그렇죠. 그때 이제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계속적으로 팔고 있었고, 이제 그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팔면서 너희 한번 뭐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일본이 그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미국 국채도 좀 매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에 우리 비트코인의 흐름입니다. 2024년 3월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23% 하락을 했었고 24년 7월 같은 경우에는 2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5년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31%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크게 급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급락을 맞았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파가 상당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하락이 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계시는데 지금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하락을 맞았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끝까지 여러분들 금요일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항상 또 예상을 빗나가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꼭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인을 한 후에 전략들을 다시 한번 세워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내일 또 전문가님께서는 이 시간에 맞춰서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이 라이브 방송 통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제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수식어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청산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영향을 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엔화가 어느 정도 다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이 우리의 시장에 충격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데가 지금 골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조금 두고 살펴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본 은행에서 이제 그 일본의 금리를 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150 정도가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150을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엔화가 강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1달러당 150엔이었는데 1달러당 149엔이 되면 일본의 그 엔화가 강세가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150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엔화를 빌린 입장에서는 엔화가 강해질수록 빚이 더 커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진콜이 발생한다는 건데 마진콜이라는 게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때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 증거금을 내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강제 청산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150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일본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환율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경계선이고 그리고 대형 헤지펀드의 손절 라인입니다. 그리고 옵션과 파생 상품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150 이하로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55에 위치해 있는 그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안심이 되긴 하지만 꼭 여러분들 이 엔화의 그 강세냐 약세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바라는 건 사실 엔화가 지금처럼 조금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이 될 것 같은데요.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150이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모르셨던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만약에 150 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조금은 불안해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즉각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날 것인가? 이제는 우리 시장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하락이 어느 수준일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20%에서 30%까지 급락을 맞았어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뭐 차트를 쭉 살펴보니까 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크게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락을 맞았거든요. 직격타를 맞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10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격이 좀 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다고 하면 그게 또 알트코인에게 바로 전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레버리지가 높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청산당할 위험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선물 투자까지 하신다 그러면 지금은 잠시 조금 손을 놓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솔직히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 그러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그런 시기도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일본의 금리 결정 이후에 과연 우리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락 쪽으로 갈지 몰라도 중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유동성의 재매치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점 매집 구간이 형성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우리 시장의 저점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 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진입을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그런 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인 그리고 중기적인 방향성을 조금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문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의 코인의 기장님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오늘도 어김없이 방향을 조금 설정을 해주신 건데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이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또 10월부터 이 선반영되어 온 흐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평균적으로 20% 이상씩 나타나는 그 정도의 하락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시장에 이렇게 하락이 나타났을 때 유동성이 재배치되면서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바닥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과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우리가 그 안에서 조금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과거의 사례를 지금 계속해서 같이 한번 돌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사실 진짜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기는 하잖아요. 네. 근데 선반영이 이게 된 건지 아닌 건지도 결국에는 결과가 조금 나와봐야 아는 거겠죠. 우선은 그렇죠. 우선은 어떻게 시장에 반응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매를 참여하시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더 우세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매도세가 조금 많아진다는 것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그에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야 되고 제가 과거의 사례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된 그 기사입니다. 자, 보면은 2025년 2월 20일에 그때 엔화 장중 150엔 선 아래쪽으로 빠져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이후에 거의 한 달 반 정도의 거의 20% 이상의 급락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전조증상이 있었습니다. 왜? 장대 음봉을 계속적으로 뽑아내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무조건적인 하락은 아니다. 왜? 150엔 밑으로 내려갔어도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자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1시간 정도는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체크 이후에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잡고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한번 짚어주실 예정이죠. 예, 오늘 저녁에는 이제 CPI 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밤 10시 30분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내일 같은 경우에도 12시에 하잖아요. 그렇죠. 식사를 나중에 하고 미뤄야죠. 제가, 네. 일본 총재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에 과연 일본이 어떤 횡보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그럴 때 뭐 식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점심 식사 조금 더 뒤에 하자 미뤄두시고 전문가님의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비트코인부터 차트 흐름에서는 어떤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참여자들이 조금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시장이 약한 와중에 조금 더 몽둥이를 세게 맞게 되는 거 아닐까.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이제 X에 이런 이야기가 또 돌아왔습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네. 비트코인 63,0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 가슴이 그러면 철렁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9,1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도망가야 되나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일본 흐름을 보면 12월 1일에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충격파를 좀 견디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9일 금리 결정 이후에 과연 비트코인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꼭 제 라이브를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12월 들어서의 저점은 깨지 않았다라는 데서 조금 고무적인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해지는 건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어떨까거든요. 간밤에는 또 이더리움이 훨씬 더 큰 폭의 낙폭을 그려냈는데 이더리움도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우선도 뭐 이더리움도 12월 1일에 저점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해외 거래소의 차트와 우리나라 거래소 차트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서 흐름을 보면은 코인 중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든 코인으로 예전에 이더리움 드렸었죠. 네. 절대 지금 여기에서 흐름상 깨지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간밤에 하락에 조금 놀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코인들 중에서는 가장 견조한 흐름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이더리움 역시나 조금 인내심을 가져가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XRP는 과연 어떨까요?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는 조금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XRP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번 이제 그 라이브 방송할 때나 이렇게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네. 비중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게 되면 독이 됐나요? 좀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옛날 뭐 노래 같은 경우 보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떠나보내라고도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된 걸까요, 혹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해외 거래소 차트와 우리나라 거래소 차트가 다르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외 거래소 차트 같은 경우는 12월 1일에 그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우리나라 차트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에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방어선이 2,700원이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19일 날 정말 우리 시장이 정말 안 좋아진다 그러면 2,4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은행업 진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호재거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결코 호재거리는 아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XRP가 그리고 리플이 은행업 진출한 것에 대해서 호재거리와 악재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XRP는 이번 달에 저점을 이미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00원까지 열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 이 단기적인 반등이라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게 있을지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우선은 뭐 지난주에 제가 히든코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히든코인을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추세가 깨졌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뭐 문자 남기신 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드리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드렸었냐면 그 이후에 2순위가 있었거든요. 네. 그 2순위 코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2순위 코인이
거의 한 4%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자 3선의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3선 신호, 저점 상승, 그다음에 이전의 저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히든코인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20% 정도 상승 흐름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에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